예,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결국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확대가 됐죠. 사실 4월에 경기도가 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갑론을박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논쟁이었는데 오늘 그 결과에 대한 1차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이미 받아본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보죠. 이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죠? 3주 지났죠. 3주 지났나요? 네, 네. 예, 예. 도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장에 가서 보는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일단 명절 같다, 북적댄다, 동네를 재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동네를 재발견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동네 가게에서 소비를 안 하다가 예.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 쇼핑몰만 이용하다가 예, 이게 이제 대형 마트는 못 쓰게 되니까 그렇죠.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너무 좋은 게 많다. 구석구석 우리 네네, 동네에.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 단순히 매출이 는 것보다는 일종의 공동체 회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지사님 혹시 옆에 라디오 틀어놓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니셨어요? 왜 우리가 동굴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제가 아까 라디오 소리가 음량이 작다고 했더니 그쪽이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라디오를 조금 조정을 괜찮겠습니다. 예. 라디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 이재명 지사님 쪽으로 들어가는 걸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동굴 대화로 가죠. 괜찮습니다. 낮추셔도 됩니다. 네. 예,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될 테니까. 네. 아무튼 지원금 받는 분들이 이게 적든 크든 싫어라 할 리는 없고 네. 문제는 진짜 경제 부양의 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텐데 지금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은 경제는 이제 수치로 다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이렇게 그래프를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모양이? 설명을 좀. 네, 이게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전국의 신용카드 사용 비율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얼마만큼 회복됐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경기도가 4월 11일부터 지급을 했는데 4월 13일로부터 시작되는 주는 95%, 4월 20일로부터 시작되는 주는 98%, 이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99%가 회복됐는데요. 이제 비교 수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가까운 수도권인 서울 보면 4월 둘째 주가 84%,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8%, 네.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4% 해서요. 약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년의 같은 기간 대비인가요? 아니면 코로나 발생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같은 주간 대비. 그럼 전년이라면은 코로나에 전혀 영향이 없던 평상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얼만큼 회복됐느냐. 네, 예를 들면 서울은 80%대가 회복되고요. 예. 경기도는 거의 100%대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10% 정도 회복률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신한카드에서 분석을 했는데 신한카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 비가맹점 증가율 조사를 했더니 비가맹점은 17%가 늘어났고요. 지금 약간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맹점은 24%가 증가를 해서 7%포인트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그래프로 보면 요 차이가 나는 시점이 우리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시점부터 확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요것 때문이구나를 알 수 있을 그렇습니다. 만큼 그 시점에서 확 늘어난다. 네, 바로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죠. 제가 사실 그 다음 질문을 뭘로 드리려고 했냐면 그 회복이 이 지난지원금 때문인 걸 어떻게 아나요? 근거가 뭡니까?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프 모양이 너무 명징하면 이거는 확실한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이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래프를 어떻게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뭐 인터뷰하는 중간에라도 저희가 띄우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중앙정부의 경우도 이제 경기도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자발적 기부를 하시라 이런 걸 독려하고 있거든요. 뭐 대통령도 어제 60만 원 전액 기부하겠다 발표를 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발적 기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은 정책이고요. 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지원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예정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 선진국들이 1인당 130만 원 내지 많게는 200만 원씩 1인당 지출하고 있는데요. 대개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한 5분의 1 수준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지출한 게 총생산 대비 0.6%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몇 차례 더 해야 된다? 네, 이게 너무 경기도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요? 경기도는 앞으로 더 이런 식의 지급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경기도는 없고. 네, 근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좀 앞당겨 쓰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면 국채를 좀 장기 발행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는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재정 지출이 계속 예정돼 있어서요. 앞으로도 계속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은 물론 이것도 해야 할 것이라 한 거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거란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자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몇 차례는 더 이런 식으로 지원금, 재난지원금, 돈을 푸는 방식의 경기 부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몇 차례나 더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국민 총생산 대비 국민 총 구성원에 대한 총액 지출은 지금 현재 0.6% 선인데 저는 최하 한 5% 정도는 아마 가야 되지 않을 거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가 여력 안 되듯이 중앙정부도 여력이 충분치 않은 거 아닌가요? 국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과거의 경기 불황이 확장된 수준이냐, 아니면은 뭔가 근본적이고도 질이 다른 엄청난 정책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위기냐, 이 판단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거는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물 경제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이게 예를 들면 원인이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게 약 먹어서 금방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이 없어요. 지금 치료제, 백신 다 개발 중이라.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상당 기간 동거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코로나와의 동거. 동거.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되는데 즉 근본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처럼 일시적인 조치로 가능하냐? 아닌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 정책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고용 유지 정책 당연히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으로 치면은 말단 괴사, 손발 괴사, 피가 안 돌아서 손발이 썩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규모 기본소득형의 재난 지원이 계속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 더 정도로도 어려울 것이고 몇 차례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금액이 대규모이고 저희가 과거에 국민에 대한 직접 재정 지출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지급을 하면 미래가 불안해서 다 저축을 했습니다. 맞아요. 안 쓰고. 근데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그 동네에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규모와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 개인별로 지급을 하느냐 세대별로 지급을 하느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하셨죠? 개인당 10만 원 뭐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개인에게 주는 방침이었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대주에게
네.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중앙정부도 개인별로 좀 주십시오 하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아마 정부도 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시행해본 분으로서. 저는 애초부터 중앙정부도 1인당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었죠.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잘 맞지 않아요. 이게 세대주라는 개념은 가부장 정부는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개 남자 아버지 이런 사람이 가장인 세대주인데 그 사람의 정권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조금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가정 내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집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속도에 있어서 더 빠르게 주려고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속도 면에서도 개인 지급이 낫다고 보세요? 저는 속도 면에서는 개인한테 주는 게 훨씬 행정적으로 편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신용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체크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법률상 당연히 부모가 법정 대리할 수 있고요. 저희는 가족들이 원하면 세대원임을 확인하면 세대원들에게는 뭐 인감증명 위임장 이런 게 아니고 가족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세대원 누구나 전원의 것을 신청할 수 있게 해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 엄마가 가가지고 4명 거 다 받아오겠다 하는 집은 엄마가 가고 아빠는 아빠가 가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법률적 분쟁이 생기느냐. 지금 저희가 1,230만 명 정도한테 지급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항의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돈 우리 가족이 대신 받아갔으니까 무효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부작용도 좀 발생을 했어요. 지역화폐로 제공을 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곳 이곳은 안 됩니다 한들 한정해놨더니 일부 악덕상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악덕상인들이 물건값을 올리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네. 이건 반드시 응징하겠다 그러셨네요. 네. 사실 이게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가면서 특정 점포들한테 가도록 등을 떠밀어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갈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난 사실은 대형마트 가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왜 골목에 가서 억지로 쓰게 하느냐. 그것도 일정 기간 안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도와줘야 되니까 가는데. 그렇죠. 그 도움 받을 사람이 바가지 씌우면 이 국민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그분 장사 하루 이틀 하고 마실 건가요? 그러니까 8월 30일까지 하고 말 거냐. 그 후에는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고객을 내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많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는 배신감 또는 이 공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증폭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사실은 현금과 카드를 차별하는 것은 탈세 수단입니다. 수수료 해도 1.1% 이하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핑계를 대거나 뭐 부가세 핑계를 대는데 부가세 핑계를 대는 건 현금 내면은 부가세 안 낸다 이 말하고 똑같고요. 그렇죠. 수수료 핑계를 대는 거는 0.8%에서 1%에 불과한데 그건 10%씩 뭐 15%씩 더 받을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이유가 안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 형사 처벌까지 하겠다라는 발언을 듣고는 아니 근데 어차피 가격 자율제인데 뭐 성인이 마음대로 가격 결정한다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는 10% 더 내라. 그래서 현금과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현금과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거는 그냥 부도덕한 게 아니고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를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를 이 전자화폐를 일반 그 현금과 차별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까지 처벌하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행위예요. 부도덕 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격 알겠습니다. 차별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맹해지 세무조사까지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가격을 그냥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도 사실 저 시민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도덕의 문제죠. 결국은 본인이 판단할 일이고 우리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가게 안 가시면 되고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경우는 불매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아마 바로 정신 차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시장에 맡겨야죠. 알겠습니다. 네. 예,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인터뷰하는 동안 이 동굴 대화가 끝나질 않네요. 계속 좀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아마 전화국의 상태거나 전화인데요. 네. 예, 뭔가 그런 문제인 걸로 들으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재명 지사님. 네. 경기도는 2차, 3차 지원금 더 쏘고 싶어도 요거는 더 이상 어렵다. 우리 여력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카드는 뭡니까?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증세 권한이라든지 또는 지방채 발행 권한까지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대규모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게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상당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자체에서 10만 원, 또 각 시군들이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되게 4인 가구로 기준으로 하나 정부 방식으로 한다면 최하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지원 금액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사실 저희 정말로 몇 번 할 걸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고요. 그러나 이런 재정 지출을 통해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식들, 예를 들면 금융 지원이라든지,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평소에 복지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좀 미세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이현규님, 이재명 지사 행정력, 논리력, 과감성 아주 시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늘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포퓰리즘 아니냐? 너무 저 여론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포퓰리즘이라고 저를 공격하는 쪽이 포퓰리즘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공무원들한테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일 열심히 하게 하는 게, 그들이 받는 보수를 너 좀 내놔라, 이래가지고, 보수 반납을 강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물론 고위 간부들이 좀 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일선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밤새고 이런 사람들한테 공무원들 월급 전부 일선 공무원까지 다 반납해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일 수 있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의 속에는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인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딱 이 말 한 말씀만 묻고 싶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 부도덕한 일을 한 게 한 개라도 있느냐.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한 건 칭찬해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재원 정책위의장, 통합당의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나오십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이번 총선에 패배한 이유 중에 정부가 현금 살포, 총선 전에 현금 살포, 이게 이제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것도 패배 원인 중에 큰 원인이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좀 반감이 있는데요. 사실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정책을 제대로 했고요. 그것도 빠른 시기에 잘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
또는 행정 잘하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거를 그 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좀 말하는 부분에 품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패배원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재명? 일부는 있겠지요. 잘한다. 그러니까 돈을 줘서 내가 찍어야지 이게 아니고, 야, 이 어려운 전국에 정말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잘하는구나. 이 평가를 한 거지. 야, 나한테 푼돈 주는구나. 찍어야지. 이렇게 국민이 생각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은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이재명 지사 이제 슬슬 뭐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권 주자들 여론조사하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2위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위로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이렇게 링크가 돼 있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전광석화 같은 뭐 빠른 실행력, 단호함 이런 걸로 이재명 지사가 매력을 샀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게 제가 경기도지사로 이제 도지사가 할 일을 이제 열심히 하고 또는 행정은 지질 끄는 게 제일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할 거 좀 빨리 하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행정의 속도를 매우 중시하죠. 기왕 할 거. 저는 공무원들한테도 밀어놓으면 마음도 불편한데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해치우자. 제가 이렇게 주로 지시하고 협조 요청하고 합니다. 그런 점들 국민들께서 시원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원래 해야 될 거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사, 뭐 시장이나 지사나 이런 지자체장으로서의 그런 행정력, 뭐 빠른 실행력 이런 굉장히 높이 사지만 대통령을 하시기에는 조금 그런 과감성이 약간 위험하진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직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는 정해진 제 위치에서 맞는 요구되는 일들을 상식에 맞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뭐 동장 일할 땐 동장의 자세를 일하면 되고요. 시장 일 땐 시장의 자세를 일하면 되고 도지사 할 땐 도지사로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할 일을 일단 뭐 제가 뭘 할 것이냐 생각한다고 제 마음대로 됩니까? 괜히 쓸데없이 오해나 받고 괜히 뭐 현재 하는 일에 장애나 생기지. 저는 뭐 경기도지사 생각 열심히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일한다는 게 내 신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걸 못하면 바보지요. 그러니까 별 걱정 다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질문하는 그분한테. 그런 건 뭐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역할에 맞게.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